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다리부터 대퇴골, 경골 올라오면서 다 체킹해 보는 거예요. 골반도 눈꼴도 보고요. 이쪽에서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OA 릴리즈 경막 텐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TV4 가볼게요. 오늘 이거 받고 나서 지금 다리가 그죠?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원래 발목이 약간은 이렇게 코끼리 발목처럼 코끼리 발목처럼 발까지 다 부어 있었는데 오스테오패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솔루션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려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교감신경 억제 같은 경우는 흉추 T1에서 T4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교감신경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그 다음에 횡격막, 흉곽출구, 특히 흉곽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상완신경청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절하고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를 통해서 상완신경청에 관련된 테크닉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감신경의 억제를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후두골하고 C1, 상부경추 쪽, C0하고 C1에서 나오는 여기 경정맥공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아까? 미주신경이 나오는, 미주신경은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횡격막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복부 장기까지 다 이어지는, 그래서 C1과 후두골의 어떤 조정, 경막을 이용한 조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0와 C1에서의 위치가 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사람이 자세가 전체적으로 척추 포함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X교차 증후군이라고, 거북목이 생기고 흉추가 후만이 생기고 로도시스가 생기는, 또는 무릎에서 뺑리 전방경사, 골반에서 전방경사, 발에서 아치가 무너지거나 요족이 생기거나 하는 상황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골 후두 지역, 지난 시간에 이제 영상 올렸었어요. 이쪽도 미주신경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내려가서 미주신경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담기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부 장기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복부 장기에서도 어떤 부위가 될 것이냐, 좀 더 타깃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청골, S2와 S4에서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이제 청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석 이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교감신경 억제의 핵심 치료는 흉추 T1, T4, 교감신경 주의 출발점, 흉부에 관련된 압박감, 상부 늑골, 중부 늑골, 늑골을 관련된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척추에 관련된 테크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라스에서 척추를 다룬다거나 늑골을 다룬다거나 뭐 BLT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장과 폐의 긴장 완화. 자,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아까 전방, 그 다음에 추전근막, 귀간 전근막으로 세 계층으로 나뉘어서 횡격막 앞에 흉골에 붙고 심막으로 이용돼서 횡격막까지 붙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횡격막도 이완을 시켜줘야 돼. 너무 수축되어 있으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너무 활성화되면 횡격막이 이완을 안 하고 수축의 상태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격막을 이완한,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짧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 부교감신경을 깨울 수 있는 방법으로 횡격막을 이완시켜야 되고, 그래서 횡격막을 도밍, 그러니까 도매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쳐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이오파시아 릴리즈 등을 통해서 횡격막을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흉곽출구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 상완신경청과 연관된 것들 다 해서 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우리가 좀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부경추 T1과 T4는 심장폐 상부 소화기 교감신경의 출발점이고, 그래서 교감신경에 관련된 어떠한 과도한 활성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억제를 시킬 수 있고,
상부경추 C1과 C2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신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의 자세 균형 다 연결 경막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흉곽 출구도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의 활성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율신경의 안정화를 만들어 드려야 해요. 아까 그 패닉의 상태에서는 과호흡이 계속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계속 당사자는 계속 산소를 더 과하게 빨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과호흡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비닐봉지로 막아서 과호흡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좀 걸어두는 것도 일시적인 어떤 응급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그러면 이제 너무 억제되어 있는 부교감 신경을 좀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후두골 상부경추 5의 C1 조절, 아까 미주신경이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5A 릴리즈라든가 CV4 기법으로 인한 뇌관의 안정화, 전체적인 뇌막의 어떤 긴장들의 톤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후두골과 상부경추는 매우 중요한 타켓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골, 갑상연골, 윤상연골, 지난 시간에 후두연골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쪽에 왼쪽에 윤상연골의 하단은 우리의 위장관이라든가 심방, 우심방 쪽으로 들어가서 심장의 박동에 연관을 주는 자극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른 심박동을 좀 저하시키는데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후두 연골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측보다는 좌측의 윤상연골의 하단의 좌측 부위를 컨택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미주신경과 훨씬 더 근접해 있어서 접근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동맥 반사 부위 및 후두신경 자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 근막 긴장 해소, 상지 쪽에서 그것이 상부 늑골의 움직임도 만들어주고 횡격막의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복부 장기 자극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횡격막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간의 겸상간막, 관상간막을 자극시켜서 횡격막을 활성화시켜서 횡격막이 적절하게 이완할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간막, 후복벽에서 나오는 소장을 걸어놓는 장간막도 부교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자극하고, 또는 아까 신장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너무 과활성화돼서 분비가 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신장 부신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장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청골, S2에서 S4에는 부교감 신경절이 나오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청골의 어떤 리듬이나 긴장에 의해서 우리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청골의 릴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테크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골 기저부겠죠. 오시피탈이나 템포랄 이런 쪽으로 해서 미주신경, 오시피탈과 템포랄 본이 만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아까 미주신경이 나오는 경쟁목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두연골, 그다음에 내장기, 예, 그리고 청골,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니얼 쪽에서는 특히 그 CV4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뇌척수에게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뇌관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BS 두 개저, 저평 후두 두 개저의 모션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서 정상화 시켜줄 때 그 리듬에 의해서 경막의 긴장이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BS는 우리 몸에 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축 조정을 통해서 어떤 이런 자율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시포컬 텐션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RTM, 이게 뭔가요? 상호 긴장성막. 그러니까 이러한 긴장들이 어디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거를
내가 머리를 만지고 있지만 결국엔 이 반응이 어디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전신에. 그래서 레시포컬 텐션 멤브레인, 상호 긴장성막을 잘 활용하는 것들. 이게 결국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결국은 막을 통해서 자율신경계, 막이라는 건 경막도 있고 멤브레인도 있고 파시아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장기에 영향을 주고 우리 기관에 다 영향을 줘서 결국엔 신경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럼 내장기 치료도 결국엔 무슨 치료일까요? 자율신경계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크라니얼 치료 그렇고요. 그리고 크라니얼 개별 움직임, 전두골, 두전골, 측두골, 저평골, 후두골. 뭐 필요하다면 안쪽에 구개골들, 모머라든가 상악이라든가 또는 팔레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턱관절에 관련된 교정, 조정 이런 것들도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봐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순서를 60분 섹션으로 만약에 예시를 한다면 우리 평가하는 방법대로 전신평가, 다리부터 들어서 이 사람의 긴장이 좌우측 또는 상지, 하지 어느 쪽에 좀 더 키포인트를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전신적인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는 호흡은 짧지 않은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OA 잡으면서 처음에 OA 잡으면서 뭐예요? 경막의 장력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내려가서 족저근막부터 올라와서 공간에 관련된 보호스트링과 8개 경막을 통해서 횡에 관련된 경막들, 횡에 종을 중심으로 횡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횡에 관련된 것들이 우리의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 긴장에. 그래서 족저근막, 수라근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횡에 관련된 8개의 경막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는 골반저도 당연히 횡으로 들어가는 경막이 속하고 세이크럼, 아까 말씀드린 것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세이크럼 릴리즈하고 복부장기, 아까 위 또는 간, 장간막,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 부신이 있는,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테크닉들, 그 다음에 횡격막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 횡격막 테크닉이라든가, 아까 복부장기에서 하고 있는 간이나 위도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횡격막.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좀 교육을 하니까 제가 나눠본 거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 그리고 흉추 T1과 T4도 사실은 어디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따로 상부경추 쪽, 그 다음에 설골, 후두, 그 다음에 다시 OA 릴리즈하고 크라니얼의 어떤 상태, 여기까지 왔던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얼마만큼 긴장의 톤이 떨어지고 신경계가 안정이 됐는지를 다시 OA 릴리즈와 크라니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상황. 그리고 세이크럼 릴리즈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60분. 이게 정형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략 그런 연결, 앞에서 설명드린 연결전상도로 봤을 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한번 치료의 순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같은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각 세션마다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긴장이나 리듬이나 여러 가지 변이 되어 있는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세부적으로 조절해 가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오셨는데 그걸 다 찾을 수는 없으니 이 안에다 두고 우리가 해 가면서 하나씩 점검하고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 과정을 만들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출발하고 피드백 받아보고 내가 놓치고 간 게 무엇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내가 그 전에 놓치고 간 게 무엇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실시해보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어떤 관리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뭐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셨다고 뭐 몇 번 한다고 뚝딱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공황장애 그렇게 심하게 패닉 형상을 가지고 만성적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항상 항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교감이죠. 교감은 근육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수축.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자, 그 에너지 소비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무너지고 힘든 내 몸을 버티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웃고 떠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즐길 건 즐기고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이미 에너지를 내 몸에다만 쓰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통증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주변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필라테스도 끊고 PT샵도 다니고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난 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멀리하게 되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너 운동해. 그러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게으른가?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한가? 정신력이 왜 이렇게 할까? 아니요. 난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아픈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조언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허리가 아프다고 다 똑같이 아파? 상황이 다 틀린데? 근데 자기는 운동해서 허리 났다고 그 사람도 운동해서 허리가 나을 거라고 100% 너 운동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황이 많네요. 이런 상황에 빠지신 분은 자꾸 재촉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늪에 빠지면 어때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것 때문에 더 허우적거리게 되고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죠.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를 내 몸에 계속 시도를 합니다. 남들한테 티 안 나게. 예. 언젠간 내가 건강해져서 너희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거야. 이런 마음이 훨씬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스스로 너무 절벽으로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 종일 나를 버티기 위해서 쓴 에너지 때문에 힘든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위로해 주어야 해요. 너 너무 애썼어 오늘 하루. 야, 이런 상황에서 너 직장 나가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네. 그래, 점점 괜찮아질 거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내 자신을 먼저 위로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고 찬찬히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야 될지, 나의 생활 습관서부터 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엔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장에 직장을 관두고 휴식을 한다고 이 상황이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부터 컨트롤하는 상황, 나를 위로해주는 상황, 스스로를 넌 왜 그래? 난 왜 그래? 남들은 안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애썼어. 이런 마음부터 본인 스스로가 좀 먹고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치료의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저쪽 배드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근막경사 내부학 이런 거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을 풀고 근막 하나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기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설명을 듣고 저예요. 저게 저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저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저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굴곡 신전 다리부터 대퇴골, 경골 올라오면서 다 체킹해 보는 거예요. 왼쪽이 훨씬 더 굴곡의 패턴이고요. 골반도 마찬가지. 하부늑골도 보고요. 왼쪽 늑골 스프링 테스트 해보니까 리듬 떨어지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웨이 릴리즈 경막 텐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CV4 가볼게요. 신전 나가고 지금 굴곡 나가는 거 제어할 거예요. 굴곡 나가는 거 제어하고, 그러면 좌우로 비대칭이 만들어져요. 굴곡 신전이 똑바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거 느끼면서 일단 제어. 그러면 강하게 밀고 나올 때 한번 놔줍니다. 놔주고 다시 중립 신전. 다시 신전의 끝에서 중립 가는 거 제어 해서 CV4를 통해서 스틸 포인트를 좀 살짝 만들어 줄 거예요. 스틸 포인트는 지금처럼 CV4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굴곡 신전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사지 어느 곳에든, 체관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네. 자, 발로 가볼게요. 발이 많이 부어있네요. 발등도 그렇고. 왜 이렇지? 아, 이사를 너무 멀리 가네. 호주까지 가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죠. 혼자 다 할 수도 있잖아. 바깥 분이 잘 도와줘. 나도 잘 안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속으로는 쌍욕을 하면서 어차피 혼자 할 수밖에 없잖아. 아, 물론 자주 도와주실 수 있지. 그건 내 얘기니까. 어쨌든 스트레스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건강하시게 신경계가 유지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닐 수 있죠. 근데 이미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겠죠. 이사 가는 상황, 짐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거리예요. 그런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작은 뒤쥐 안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해방감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거든.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낙담의 상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365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루하루가. 반대쪽. 그러니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을 단순히 근육 하나 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런 상황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나의 터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젠틀하고 소프트해야 돼요. 위로하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부시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변화를 주지 않아요. 내 손에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이분을 터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선생님 압력을 어느 정도 써야 돼요? 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 압력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내가 5g이라고 그러고 10g이라고 그래도 다 똑같이 5g, 10g 맞출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젠틀하게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압력으로 이 사람이 긴장을 느껴볼까? 배리어를. 거기서부터 접촉은 시작입니다. 지금 족저근막 하나 보는데 전신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누구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은 조금 센시티브 하세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일어나진 않지만 이러한 반응들이 발을 만지고 있지만 전신에 일어나는 것들, 우리 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털어주는, 중족골 털어주는 행위조차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해주는 거죠. 중족골 하나하나 사이사이. 반대쪽도 가볍게 지금 족저근막 하나 잡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다 전신에서 반응이, 골반의 움직임, 척추 움직임 다 일어나고 있어요. 대퇴골의 움직임 전부 다. 늑골이 움직이죠. 네, 골반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발에다 손을 대고 있지만 이 사람의 대퇴골, 늑골, 골반, 척추 위에 두의 긴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름대로 손을 통해서 사인이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인이 전해져 올 때 긴장의 톤이 낮을 때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전달이. 그게 느껴질 때 손을 떼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수라근막, 별거 아닌 것 같은 수라근막. 하지만 이런 과정 하나하나, 발부터 연결해서 올라가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 하나 보는 그 답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 하나 풀어도 답을 외워서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연산하는 식이 다 있고 연산하는 식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풀어갈 때 결국엔 답이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도 결국엔 그런 연산의 과정들이 모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봐주는 거죠. 오케이. 제가 선생님 발이 많이 부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발 붓기 빼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과정 안에서 올라가면서 마무리까지 다 지었을 때 과연 발은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문제 해결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을 때 최초에 발이 왜 부어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느낄까요? 받으신 분이 먼저 느껴요. 받는 과정에도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반초. 압력 밀고 나오고 다시 빠질 거예요. 지금 제가 좌골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반초를 컨택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다 우리 근막경선해부학에서 배운 그 신부전방선에 보면 내전근 쪽에서 타고 세 개의 라인이 올라와서 결국엔 골반 전체를 밑에서부터 다 싸서 하나는 척추 앞으로, 하나는 심막 쪽으로, 하나는 흉골 쪽으로 해서 다 늑골을 싸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자꾸 다리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블로킹하고 있어서 조금 더 편해요. 저절로 떨어져요. 그리고 청골 리듬으로 한번 갈게요. 그래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힘 빼라고. 부드럽게. 그리고 청골, 굴곡 신전 느껴봅니다. 아까 청골의 릴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부여감의 활성화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골반 경막 할 수 있지만 이거 놔두고 오늘은 장기 하는 거. 그럼 뭐부터? 리니알바가 기본이니까 리니알바부터 하고 간, 횡경, 겸상감막, 관상감막만 해볼게요. 간, 겸상감막, 관상감막은 호흡에 매우 직접적이에요. 반대쪽 가서 호흡이 변하죠. 늑골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횡경막 이완을 통해서 조금 편안한 호흡을 만들어주는 게 결국 신경의 안정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하고 위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일단 장관막 먼저 할게요. 장관막 찾고 신장 아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장부터 좌우측 점검해 보고 김에 맹장도 같이 좀 에스모이다 반대쪽 신장.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아까 처음에 발 만지고 발이 왜 이렇게 부종이 심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 치료 과정 중에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발 보면 아까하고 많이 달라요. 자, 이렇게 하고 하부 늑골 라스로 한번 또 늑골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호기가 나와야 돼. 좀 흡기만 올라가고 호기가 아직 안 빠졌어. 이제 빠지기 시작하네. 다시 퓨은 걸로 한번 가볼게요. 뭔가 해주고 있을 때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해주시는 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중립입니다. 네, 중립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움직임마다 다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립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친 움직임들이 얼마큼 수정이 돼서 중립으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알려면 해주시는 분이 중립에 있어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립에 있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좌우측 위아래에서 일어나는 장력의 느낌이 내 손에 극명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 그 장력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테리어 서비카파시 한번 보겠죠. 자, 발이 부어 있다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는 곳이 발이니까. 하지만 몸 전체에 부종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죠. 결국엔 그걸 뭘로 설명할까요? 순환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간의 압력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공간의 압력을 정상화시켜서 압력으로부터 찌그러지고 구겨져 있던 공간들이 펴지면서 네.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순환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찌그러지고 다 구부러져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올바르게 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돌아가야 될 순환도 당연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1번 늑골 갈게요. 자, 우리가 자세라는 말, 균형, 자세 균형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결국엔 뭐가 깨진 거예요? 중립이 깨진 거죠. 중립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니까 균형도 깨지는 거거든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부교감신경, 교감신경도 결국엔 뭐가 깨진 거예요? 중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균형을 못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교감신경은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 억제되어 있는 상황. 결국 그것도 중립이 깨진 거죠.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도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뭐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다 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누우신 분이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시술자는 심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경기를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이 중립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환경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시술자도 중립에서 충분히 중립을 느끼면서 중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T1, T3, T4에 관련된 흉추, 상부 흉추 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부 지금 T2 정도에다 손을 올리고 있는데 보세요. 발, 외회전, 내외전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회전이 굴곡이죠. 굴곡 나가다 멈췄네. 다시 들어오고 굴곡 신전 들어오네요. 다시 이제 T1으로 갈게요. 신전 굴곡 발이 다시 굴곡 나가고 경추 쪽에서 상부 경추 쪽에서만 좀 해볼게요. T, C2 잡고 라스. 자, 굴곡 나가는 것 C2 통해서 저지했더니 안 나가요. 여기서도 스틸 포인트 만들 수 있는 거죠. 경추 앉아서도. 밀고 나올 때 굴곡 풀어줘 볼 거예요. 풀어줄게요. 그다음에 굴곡 쫙 나갑니다. 움직임이 원활해지면 이제 놓고 전두골 크라니얼 한번 보고요. 템포럴 본만 살짝 볼게요. 템포럴 본. 처음에 굴곡 신전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확 틀어져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다시 대칭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좌평 후두기저 잡으면 원래는 톨전이라든가 사이드베인 로테이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보면 딱 하나로 정형화돼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 섞여서 일어나거든요. 뭐 하나를 딱 특정 지었기가 어려워요. 사실 실제 움직임은. 그냥 그 움직임이 조금 더 리드미컬하게 조금 더 대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느끼시면 돼요. 막 답을 찾아서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 우측이 되어 있는지 좌측이 되어 있는지 톨전이 왼쪽 되어 있는지 오른쪽 되어 있는지 그거 찾아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갑상선 수술하신 분이 있었는데 목이 완전히 쉬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실 때마다 후두 연고를 해드렸어요. 네. 보통 그렇게 목이 쉬면 6개월 정도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네. 근데 저랑 4번 하시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그 주사가 있대요. 네. 6개월이 지나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맞는 주사가 40만 원 정도 한다고. 지금은 주사 맞을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후두 연골 설명했잖아요. 네. 그들이 발성, 호흡, 우리 미주신경, 심장 박동, 위장관 운동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 것 같지만 특히 제일 가까운 발성은 이 안쪽으로 그 발성에 관련된
조직들이 또 지나가거든요. 성대도 그렇고요. 거기에 긴장의 톤이 떨어지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봐야죠. 이걸로 뭐 그렇게 좋아진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좀 긴장의 톤을 떨어뜨려 놓을 때 원래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기능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경추 쪽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뒤쪽.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 하고 있는 테크닉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연결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당연히 돼 있고, 뒤에 척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늑골의 움직임, 아까 목소리가 나는 발성의 문제, 식도, 음식물 삼키는 거에 대한 열화 문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막 여기서 튕기고 난리 났어요. 연발음이 계속 들려요. 이렇게 설골 볼게요. 지금 위에 손은 제가 이번에 설골을 잡고 있지만 밑에 있는 손들은 이 사람의 경추의 긴장이나 이런 거 느껴질 거 아니에요. 느끼면서 하는 거거든요. 갔다가 이제 턱 닫을 거예요. 쭉 닫으면서 내려올 거예요. 닫을 때 보세요. 엄청 닫죠. 경장근들도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목을 굴고 갈 때 닿는 경장근들이 롱거스코일 머슬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오해하고 마무리할게요. 하고 사실은 턱관절이라든가 입안 쪽 구개골 쪽에 관련된 것들도 해줘야 하는데 그 당일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연결되어 있는 것들, 내가 느껴지는 것들 연결선상에서 해결하시고 오늘 못한 건 다음번에 또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 많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을 만들어야겠다. 오늘의 과정도 있지만 오늘의 과정, 내일의 과정, 그 다음의 과정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센시티브한 경우에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관리하는데 방해가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장점도 있지만 방해도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사실은 조금 제어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왔을 때는 움직임을 좀 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게 신기한 게 아니거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되냐 방해가 되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절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걸 신비주의로 그렇게 몰아갈 필요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할 건데 발 한번 볼까요? 어떤지 아까? 선생님 이제 됐어요. 눈 떠봐요. 어때요? 아까 처음에는 어깨가 이렇게 달려있고 네. 계속 나도 모르게 풀어야지 긴장을 풀어야지 했었는데 이미 발을 만지는 순간 어깨가 붕 떨어져서 특히 목의 긴장감이 제가 되게 유독 심한데 목이랑 이제 어깨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긴장감이 확 낮아지는 게 너무 편해요 지금. 이제 선생님 26일 날 호주 이제 완전히 이사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자꾸 나예요. 네. 저 상황이 나예요.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차피 호수 가셔서 오랫동안 또
뵙지도 못할 거고 해서 오늘 저 세션 설명하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는 해줘야겠는데 선생님이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선생님 아까 그 설명 들으면서 왜 나요라고 느낀 거예요? 그 만성 그 네. 공황장애, 만성의 네. 여러 가지 과호흡, 네. 그 과호흡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그래서 119에도 실려가 본 적도 있고, 그래서 과호흡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다 따로따로의 증상으로, 통증의 증상이 따로, 과호흡의 증상이 따로, 또 제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는데, 또 그 증상대로 따로.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여기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이게 다 따로따로 봤는데 제가 이제 오스테오파시 공부하면서, 아, 이게 결국은 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났던 네, 그런 결과물들이구나. 내 몸이 건강을 잃으면서 일어났던 반응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네, 다시 거꾸로 건강을 회복해야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구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또 호주 가시면 거기 정규 오스테오패시 과정 공부할 계획이시니까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일어나시고 자, 한번 발 디뎌 보세요. 어떤지. 아, 근데 아까 진짜 네. 발을 했었는데 제가 네. 항상 다리가 퉁퉁 붓거든요. 어떤 긴장,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 선생님도 제 발을 만지면서 야, 너 발이 왜 이렇게 부었니? 여기가 다 튀어나왔어. 저도 보니까 오늘 나 발이 너무 무거웠어 이랬는데 오늘 이거 받고 나서 지금 다리가 그죠?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원래 발목이 약간은 이렇게 코끼리 발목처럼 코끼리 발목처럼 발까지 다 부어 있었는데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군가 여기가 제일 불편해서 난 여기만 고치면 돼요라고 올 수는 있지.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예요. 그런 것들이 긴장의 톤이 공간에서 어떻게 압력이 해소가 되면서 만들어진가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린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역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균형 또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한 게 오늘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과정, 다음번에 넥스트에 왔을 때 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컨비네이션 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 사람한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로 접근하시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지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의미 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